뉴스 브리핑. 평소 트럼프에 대해 쓴소리를 자주 해 긴스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기대됐던 밋 롬니 연방 상원 의원이 어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에 대한 투표 진행에 아무런 반대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후보자가 상원에 올려지면 그의 자질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피츠버그에서 가진 선거 유세 중 롬니 상원 의원을 언급하면서 땡큐 밋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11월 3일 선거 전에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10월 중 전례에 따라 사흘간 청문회를 개최하고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빠른 기간 안에 대법관을 인준할 예정입니다. 잠자던 중 갑자기 기습한 경찰을 강도로 오인해 벌어진 총격전 중에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 사건이 다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일러를 죽게 하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데니얼 캐머런 켄터키주 법무장관이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발표를 앞두고 그렉 피셔 루이빌 시장은 시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주 방위군을 준비태세에 돌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사건이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의 중심 주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프리스커 주지사는 각 지방정부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테일러를 죽게 한 경찰관은 자신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 집행을 하던 중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하는 이메일을 동료 경찰관들에게 집단으로 뿌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8년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됐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의 아내 신디 맥케인 여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맥케인 여사는 어제 트위터에 우리는 공화당원이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인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한 국가로서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는 후보는 단 한 명 조 바이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USA 투데이는 맥케인 여사의 지지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맥케인 의원과 군 인사들을 조롱했다고 시사 잡지 애틀란틱이 폭로한 후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피터슨 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89%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응답자의 39%는 또 다른 법안이 필요한데 그런 법안이 없는 것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고 공화당 책임이 더 크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인데 비해 21%는 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습니다. 11%는 아예 코로나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42%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 문제보다 경제를 더 걱정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한 달 전에 비해 9%포인트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디모인 레지스터와 미디어컴이 아이오와주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7%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선거일 6주를 앞두고 어제 발표된 이 결과는 하루 전 조지아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똑같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4%는 제3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3%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남성 응답자의 57%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반면 똑같이 여성 응답자의 57%가 바이든 을 지지해 성별에 따라 지지 후보가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탑승하고 있던 에어포스 2호기가 새와 충돌해 긴급 회항했다고 AP통신과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비행기는 무사히 귀환했다고 하는데요. 부통령 일행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아쉽게 패한 북동부 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플로리다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32,000명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벌금을 대신 내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지난 2018년 중범죄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벌금, 수수료 및 배상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투표권 재설치 법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대변인은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어떤 미국인도 그 권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플로리다 권리회복연합과 함께 선거권 박탈과 차별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수년간의 혼란과 분쟁 끝에 망명제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EU 집행부는 이른바 의무적 연대체제라는 제도를 통해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대신 수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조약을 지키지 않은 회원국은 소송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책 제안은 EU 회원국들 사이에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위원회는 EU 국가들과 의회가 연말까지 이 개혁안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수용 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살인, 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현행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 5년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한국인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타임지는 이번 기사를 내보내는 10월 5일자판에 앤토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표지인물로 내세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신디 맥케인 여사가 갑자기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은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영상으로 나타나서 이 조 바이든 후보와 맥케인 상원의원 간의 이 우정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내보내면서 조 바이든을 응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아예 딱 부러지게 말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근데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아예 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우리는 공화당원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는 미국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 하나의 나라라는 우리의 가치를 옹호하는 그런 후보는 조 바이든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커밍아웃한 공화당원들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그런 발표를 하는데, USA 투데이가 집계한 거로는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공화당원으로서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100여 명에 가까운 공화당원들, 그중에 상당수가 또 의원에 당선이 됐던,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활약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보도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면면히 살펴보면은 전부 다 전직으로 나옵니다. former. 다 전직 어디, 전직 무슨 전직 백악관 자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전직 국회의원 이런 식인데 다 전직인 것이죠, 전직. 네. 현직은 없습니다. 이게 다 전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공화당 내부의 실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원래부터 공화당원은 아니었었죠. 어느 날 갑자기 공화당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 어떤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또 다른 파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번에도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런 공화당 내에 있었던 반 트럼프 세력 혹은 비트럼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이 이제 거의 약화됐다,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밋 롬니 의원도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인준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지명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보면 좀 그런 성향이 좀 보이고요. 기류가 좀 읽히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류들이. 근데 전직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쫓겨났다거나 예전에, 아니면 지금 예전에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손 놔버린 그런 전직들은 오갈 데가 없는, 왜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공화당 내에서 하고 다닐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설 곳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 정치판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바이든 쪽에 가가지고 손을 들어주고 당신이 이 대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봐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또 다른 음모론, 이 바로 QAnon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QAnon 걸핏하면 얘기가 나오죠. 이 QAnon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이 세운 대통령이다. 기존의 워싱턴 DC가 부패하고 썩어서 기존 정치인들이 썩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워싱턴 DC를 개혁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웠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부패한 대통령은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라 공화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부패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QAnon들이 부패 세력으로 이야기하는 그중에 이 부시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세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전 대통령도 QAnon들이 보기에는 부패 세력으로 싸잡아서 민주당하고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조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이죠.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발표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면면이 이 QAnon들이 부패 세력이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 기존에 예전부터 있어왔던 그 옛 공화당의 실세들이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실세로 뒤바뀌고 예전 실세였던 사람들은 지금 공화당 내에서 좀 소외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일부가 민주당 쪽에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대선이 참 이제 진행이 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이오와주에서 어제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하여간 좀 흥미로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제가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쩌면 그렇게 숫자가 똑같이 나왔는지 조지아주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바이든 후보가 똑같이 47% 거의 동률이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이오와주도요 47%, 47% 숫자까지 아주 똑같습니다. 이 동률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오와주도 경합주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 공화당 성향인 그런 지역이죠. 근데 아이오와주의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의 57%가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여성의 57%는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런 좀 숫자가 장난하는 것 같이 아주 재밌게 지금 나왔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의미 있게 보는 숫자가 뭐냐면요. 개인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이야기인데요. 트럼프를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매우 선호한다 28%, 조금 선호한다 20%.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들 다 합치면 48%가 되는 거고요. 선호하지 않는다 쪽은 조금 비호감이다는 10%, 아주 많이 비호감이다는 39%. 그래서 비호감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다 합치면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가 48대 49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그렇게 나뉘는 것이죠.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좋아한다가 17%, 아주 많이 좋아한다 25%.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평가는 42%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비호감이다가 16%, 아주 비호감이다는 3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호감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51%.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좋다와 나쁘다로 얘기했을 때 좋다가 42, 나쁘다가 51로 되는 겁니다. 차이가 좀 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누구 찍을 거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47% 대 47%라고 나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성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오와주는요. 한 가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 여론조사에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오와주의 주민들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서 좀 잘못했다. 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꽤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살림살이, 이 경제는 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나아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는 잘못했다. 이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못했으니까 대통령을 바꾸자라고 할지 아니면 4년 동안 경제를 잘 이끌어왔으니까 앞으로 4년 더 대통령 시키자고 할지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지 아이오와주에서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인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의 여론조사 결과가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유독 경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앞서는 더 잘할 것이다. 앞으로 4년을 맡겨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무려 40년이 넘는 행정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 몸담았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이 분명히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민주당 쪽의 주장인 것이죠. 근데 공화당 쪽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다른 것이 그런 모든 것들 다 떠나서 일단은 미국이 최고의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게 했던 그런 대통령이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확 끌어올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놓고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불거지고 난 뒤에 4월에 갑자기 콜랩스하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가 다 주저앉는데 그것을 불과 몇 달 사이에 다시 다 끌어올리죠. 최고조로 갔던 실업률도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오고 있고 일자리도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지표들이 지금 다시 다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주가도 지금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물론 최근에 이제 며칠 또 다시 그 미래의 불확실성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시 또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이 돼 있는 그런 상태죠. 부동산 시장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정상화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은 좀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공화당 측의 입장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살려나가고 계속해서 경기의 호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경제 이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게 들끓고 있는 인종차별의 문제 혹은 인권의 문제, 경찰 개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끌어져야 되고 또 국민들이 양분화되어 있는 국민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선택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거는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타임지가 매년 그 올해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 100명 선정해서 발표를 하면은 하여간 전 세계가 한 번씩 다 들썩합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번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올해 2명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예, 원래 이제 본부장이었다가 청장으로 이번에 승진했죠. 그리고 또 한 명은 봉준호 영화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 BTS가 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백인의 선두그룹에 꼽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반가운 소식으로 접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정경 청장을 소개하는 글을 타임지에 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이 방역 시스템을 해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기술력이 좋고 이런 거가 아니라 성실성으로 그것을 해냈다. 이런 이제 말을 써놨는데요. 뭐 좋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로 소개가 되는,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는 그런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